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선생학원 고등부에서 세학어반과 고3 수능 실전반을 전담하고 있는 리키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준비한 첫 번째 수업은 뭐냐면 여기도 딱 있지만 고난도 유형별 독해 입문이라 해서 위에 거보다도 밑에 거 주제를 찾는 방법이라는데 좀 초점을 잘 맞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주제를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왜 첫 강으로 준비를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수능에서 영어를 갖다가 잘 보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러려고 내신도 열심히 하는 거고 단어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능 날에 영어 시험을 잘 봐서 1등을 맞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능에서 영어 독해 문제가 몇 문제인지 아세요? 네, 28문제예요. 그럼 그 28문제 독해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주제랑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주제랑 관련된 유형에 관련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자그마치 몇 문제냐? 70%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70%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도 있고요. 주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의 목적 18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글의 주장 이게 20번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제라든가 요지라든가 제목 이런 것들이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에 해당되고요. 주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럼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제 파악 능력과 더불어서 다른 유형을 합쳐서 물어보는 유형들. 그런 유형들이 뭐냐? 21번에 해당되는 함축 의미 또는 빈칸 추론 또는 어휘 문제, 무관한 문장, 문단 요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 개수를 다 합쳐보면 자그마치 뭐냐? 70%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다 관련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선생님이 제일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패시지란 무엇인가? 패시지. 패시지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단락. 문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단락은 하나의 문단이란 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당연히 단어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단어가 합쳐서 뭐가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구. 예를 들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걸 독해에서는 뭐라 얘기하냐? 의미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의미의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주어, 구와 동사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의 문장은 뭐냐? 지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장들이 합쳐서 뭐가 될까요? 바로 단락이 됩니다. 하나의 단락, 하나의 문단이죠. 그럼 이 단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영어로는 패시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패시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의 패시지는 뭐냐? 단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자, 여기 보다시피 단 하나의 중심 생각만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의 단락에는. 단 하나의 생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제라고. 오케이? 그럼 주제를 영어로 뭐라 그래?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 영어로. 자, 그래서 하나의 단락에는, 즉 하나의 패시지에는 뭐라고?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만 들어간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패시지에는 하나의 주제만 들어간다. 그럼 주제는 도대체 뭘까요?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중심 생각이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주제란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소재란 게 있어요. 소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글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글감. 자, 이 소재하고 뭐가 합쳐지는 거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중심 생각. 소재와 중심 생각이 합쳐지면 소재와 중심 생각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그게 주제가 된다. 그래도 주제란 건 뭐냐?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얘기하는 소재와 그 소재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심 생각, 그 중에서 하나의 중심된 생각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뭐다?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를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topic. 오케이? topic. 그래, 소재를 topic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 idea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죠? 주된 생각을 main idea. 다른 말로는 controlling idea.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topic과 main idea가 합쳐진 게 주제입니다. 그러니 선지를 고르실 때도 그래 topic과 그래 중심 생각이 다 들어간 선지를 골라야지 그게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선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영어는 아유 어려워. 그냥 나는 단어 암기하고 문장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주제도 맨날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단어도 잘 알고 해석도 잘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글을 쭉 읽어나가면 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근데 글의 중간까지 읽었어. 근데 글의 첫 부분에서 내가 읽었던 내용, 그 전에 읽었던 내용이 내가 무슨 내용 읽었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야. 처음부터. 이게 흔히 주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순 해석만 하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냐? 고등영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쉽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How often have you seen the diligent student recording in his notebook every word that his teacher or professor utters? 자,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자,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부지런한 학생들이 자신의 공책에다가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단어를 갖다가 기록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보십니까? 첫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it is fairly common 이걸로 시작합니다. 자, it is a fairly common sight. 이것은 뭐라고?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And maybe the case of focusing on detailed things.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뭐냐?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첫 두 문장 읽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토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토픽이란 건 소재고 글감이잖아. 그럼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가야겠죠. 나는 이 글을 무엇에 관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의 토픽은 한 단락의 토픽은 글의 처음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두 문장 길게 읽어봐야 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보면 반드시 토픽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첫 두 문장 읽었잖아. 그럼 첫 두 문장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고 이게. 첫 문장에서 그랬죠. 부지런한 학생들이 자신의 공책에다가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단어를 다 받아 적는 모습을 너 봤냐? 본 적 얼마나 자주 봤냐? 얘기했잖아.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랬죠. 그거 되게 흔한 장면이야. 그리고 그거는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야. 그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그렇죠. 학생들이 뭐라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말을 받아 적는 거. 그게 흔히 보는 장면이라며. 그게 세부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라며. 그죠? 따라서 이들의 토픽은 뭐다? 학생들의 필기, 받아 적는 거, 메모. 그죠? 그거에 관한 글이야. 그럼 이 토픽을 파악했으면 이제 이 토픽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중심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하나의 중심 생각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자, continuing involvement를 시작하는 거 갈게요. continuing involvement, what is getting things done. 자, 여러분 보세요. getting things done, 뭔가를 받아 적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학생들의 필기, 메모,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그게 토픽 확실하게 맞네. 자, 뭔가를 받아 적는 것에 대한 지속적 참여는 prevents subjective and ongoing critical analysis and appreciation of the subject ma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뭔가를 갖다가 받아 적는 것에 대한 지속적 참여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적 분석을 갖다가 prevents 뭐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제에 관한 이해를 갖다가 막습니다.
그럼 이 글은 지금 현재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교수님이 말하는 모든 걸 다 필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외려 학습에 방해돼. 주제를 파악하는데 방해돼.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진짜 주제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심 생각이. 그 다음 문제 갈게. as a consequence. 이런 거 동그라미 딱 치는 거야.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강에서 얘기하겠지만 as a consequence 같은 걸 우리가 우리말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런 걸 인과의 연결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signal word라 그래. signal word라는 건 신호어거든? 그럼 무슨 신호냐? 주제를 날려주는 신호어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note taking bypass the mind altogether 이렇게 나가자. 그치? 그래서 note taking은 그래 topic 소재 반복적으로 나와. 메모는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뭐라고? bypass 건너뜁니다. 부정적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야, 너 수업 시간에 note taking 계속 하잖아? note taking? 이거 계속하면 결국 뭐라고? 너 수업 제대로 못 들어. 집중 못해. 주제 파악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잖아.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그쵸?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글의 흐름을 뒤집는 however라든가 on the other라든가 그런 반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도 쭉 봤더니 없어. 그래 마지막 분에 뭐가 나온? therefore라고 하나 신호가 더 나오죠. 그쵸? 그 문장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fore, proper note taking 따라서 알맞은 메모라는 것은 is a selective process 선별적 과정이다. 자, in which the volume of words taken down should be minimized. 뭐? 자, 받아 적는 단어의 양은 최소화되어져야만 되는 선별적 과정이다. In outcoming process.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should be maximized. 최대화되어져야만 되는 선별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야, 무조건 받아 적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얘기네?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걸 갖다가 선생님이 지문 안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한번 파악해 볼게. 봐. 여기 있는 이 문장 as a consequence를 시작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 그죠? 이게 결국 메모하는 게 뭐라고? 부정적이라고. 오히려 집중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note taking은 뭐라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therefore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아,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이지. 끝났잖아. 그쵸? 사실은 therefore 문장 안 읽어도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답은? 네. Stories of effective note taking. topic 들어갔죠? note taking.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제 들어갔죠? 그쵸? 그래도 답이 2번이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필자가?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